그래서 제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책을 왕가희한테 전하는 기획을 지금. 아 진짜요? 그럼 제가 이제 선생님의 비즈니스 티켓을. 아 진짜요? 네. 어유. 그러면 반드시 내가 성사시켜야 네. 되냐. 제가 이 책 판매에 어떻게 힘을 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약속한 겁니까? 그럼 비즈니스 제가... 퍼스트로. 아니. 이코노미면 되는데. 네. 안녕하십니까. 칸찬일의 시네킥의 칸찬일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여태까지는 영화만 소개하고 또 지난주에는 칸 영화제 특집을 짚었는데 이번에는 아주 특별한 책을 한 권 소개하면서 영화의 이야기를 곁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나온 책이죠. 영화처럼 걷고 여행처럼 찍다. 제목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 저자는 영화 감독이기도 합니다. 작년에 정직한 사람들로 여러분을 만났었죠. 그 김문경 감독을 모시고 칸찬일의 시네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하시죠. 네.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감독 김문경입니다. 작년에 정직한 사람들이 개봉을 했고 올해는 영화처럼 걷고 여행처럼 찍다라는 책으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네, 저하고는 이제 작년에 이 영화를 제가 보고 매불쇼 시네마 지역에 추천하면서 또 출연까지 했었고 칸찬일과 영화 깜보에서도 만났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인연이 맺어지면서 제가 아주 미래를 기대하는 그 감독인데 어느 날 이런 책을 한 권 썼다고 선생님 표사 좀 써주세요 하고 연락이 온 거예요. 써줘야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거절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조금 원고 받아가지고 읽는데 제가 그냥 그 원고에 풍덩 빠져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몇 줄 안 되는 표절을 쓰기 위해서 책을 전부 다 읽었습니다. 그래서 책이 나온다 그래서 그러면 칸찬일의 시네킥에서 이 책을 소개하면서 영화 이야기를 곁들이면 좋겠다 해서 오늘 모신 건데 어땠어요? 그 정직한 사람들하고 다음 영화를 준비하고 있었을 텐데 네. 보니까 무려 그 34개의 나라를 그러니까 십수년에 걸쳐서 뭐 나이는 밝히지 않겠습니다만은 네. 십수년에 걸쳐서 여행을 한 건데 그걸 한데 모은 거잖아요. 어떻습니까? 이거는 언제부터 내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시나리오를 쓰고 있긴 했는데 네. 그 출판사 대표님께서 이렇게 여행도 많이 갔고 또 심지어 영화를 보고 이제 여행지에 갔다라는 이제 말을 들으시고 이거 책을 한번 써보시는 게 어떠냐라고 너무 좋은 제의를 주셔서 그래서 이제 6월부터는 여행 시즌이니까 그 전에 출간을 목표로 글을 한번 이제 써보자라고 말씀 주셔서 작년 9월에 이제 출판 계약을 하고 올 4월에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 작년에 이 제안을 받고서는 오히려 영화 작업보다는 이 책 내는 작업에 더 큰 네. 신경을 쓰고 시간을 할애온 거네요. 책 작업에 올인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지 빈말이 아니고 제가 처음에는 진짜 뭐 예의상 읽기 시작하다가 풍덩 빠져가지고 여기서 그 거론된 그 18편의 영화 다 보지는 못했어요. 몇 편은 보지 못한 것도 있는데 이 영화들을 좀 챙겨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본 영화들도 저기 김문경 감독이 이렇게 설명하는 걸 보니까 내가 이 영화를 본 거 맞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새롭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뭐 표사 있습니다만은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그 제가 나름대로 이제 총평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우리 칸찬일 시네킥이 한 방을 때려야 되거든. 네. 그래서 내가 총평을 어떻게 준비해봤냐면 이렇게 해봤어요. 영화 감독이기도 한 저자는 대만을 온정과 환대의 나라로 규정하고 왕가희 감독의 중경삼림을 인생 처음으로 영화적 환각에 취하게 만들었고 영화적 환각은 인용, 강조, 따옴표 들어가 있습니다. 영화적 체험도 역시 따옴표 들어가 있습니다. 영화적 체험을
온몸으로 감각하게 한 영화라고 고백했는데 나는 평생 이렇게 압도적인 진단과 조우한 적이 없다. 저 이거 진심입니다. 제가 약간 뻥은 있지만 저는 빈말은 안 하는데 사실 저도 이 준경사님을 일찌감치 봤을 거 아니에요. 저는 사실은 홍콩 영화 하면은 준경삼 저기 왕가이보다는 광금붕 감독을 더 좋아했어요. 지하정 완룡옥에. 그래서 왕가이는 좀 덜 좋아했는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야 준경삼님을 이렇게 영화적 환각. 그래서 내가 얼마나 영화를 잘못 본 거야. 영화를 대충 본 거구나. 반성 엄청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거 보니까 11개의 나라를 소개하면서 나라와 이제 도시를 소개하잖아요. 근데 시작을 쿠바로부터 해. 그래서 제가 쿠바로 시작하는 거 굉장히 좋았는데 결말을 홍콩으로 지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이건 뭐지? 쿠바로 시작하는데 홍콩으로 끝나? 너무 심심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는데 홍콩 대목을 읽으면서 또 충격을 먹은 거야. 결국에 제가 보니까 쿠바로 시작한 거 자체가 홍콩에 도달하기 위한 거였구나. 그런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영화 시나리오 네. 쓸 때도 기승전결에 그렇죠. 맞춰서 쓰는 것처럼 스타트와 엔딩이 가장 중요하듯이 네. 그래서 쿠바로 이제 가장 인상 깊었던 나라인 쿠바를 스타트로 이제 또 가장 애정하는 나라인 홍콩으로 엔딩으로 막을 내리는 좀 그런 결로 그 배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쿠바는 가장 인상적인 네. 그런데 가장 사랑하는 나라이자 도시는 홍콩. 사실은 나라라고 하긴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근데 지금 홍콩에 대한 그 애정 이런 거 보면은 완전히 홍콩을 독립된 국가이자 도시로 지금 보고 접근했는데 그렇게 홍콩에 빠져게 된 결정적 계기가 뭐 왕가 영화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뭐가 있는 겁니까? 왕가의 영화. 영화죠? 네, 그게 맞습니다. 네. 진경삼님. 네. 저 솔직히 고백할게요. 저도 홍콩 한 번 갔다 왔거든요. 저 홍콩만큼 심심한 나라가 없었어. 심심한 도시가 없었어. 나 다시는 오지 않는다. 그런데 김문경 감독, 저자인 김문경 감독은 낭만과 몽상이래. 거기다 또 마침표래. 그래서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어떤 반성을 했냐면 내가 홍콩을 다녀는 왔지만 홍콩을 음미한 건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책을 왕가이한테 전하는 기획을 지금 그 왕가이가 만약에 이 책을 갖고 저자가 오면은 시간을 내겠다. 그럼 제가 같이 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응? 진짜예요? 그럼 제가 이제 선생님의 비즈니스 티켓을 진짜예요? 네. 어유. 그러면 반드시 내가 성사시켜야 네. 되냐. 그래서 왕가이한테 사인 받아가지고 제 계획은 뭐냐면 왕가이 사인 받은 거를 이 띠에 다시 찍을 때는 네. 제가 이 책 판매에 어떻게 힘을 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약속한 겁니까? 그럼 비즈니스 퍼스트로 아니 이코노미면 되는데 네. 왕가희 감독한테 내가 사실 당신 영화는 별로 안 좋아했는데 이 책을 통해서 내가 당신 영화 사실 저는 화양연화도 심심하게 본 사람이에요. 화양연화도. 근데 여기 화양연화는 또 10장 마카오를 얘기하면서 아시아의 작은 포르투갈, 동양의 라스베이거스, 마카오 그러면서 화양연화를 파고 들어갔는데 나는 화양연화가 이렇게 대단한 영화인지를 이 책을 통해서 안 거예요. 도대체 뭡니까? 왕가이가 이제 감독 김문경을 존재하게 한 인물이고 영화이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은 어때요? 그 어릴 적 감성이 작용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지금도 여전히 왕가이 준경삼님 화양연화가 최고인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까? 왕가희 감독님을 너무 추앙하고 제가 사실 영화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나 영화 감독 해야겠다. 원래 영화를 해야겠다는 생각은 10대 때부터 있었는데 제가 영화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고 그런데 영화 감독을 해야겠다라고 마음먹게 된 계기가 왕가희 감독님 그리고 켄 로치 감독님 이 두 감독님들이 영화 감독을 마음에 품을 수 있게 이끌어 주셨어요. 네, 굉장히 좀 파악하기 왔다 갔다 하는데 왜냐하면 왕가이하고 켄 로치하고는 다르죠. 아주 대조죠. 네. 그렇죠? 왕가이는 그야말로 극단의 스타일리스트고 반면에 켄 로치 감독은 스타일이 없는 건 아니지만 스타일보다는
그 영화를 통해서 전하고 싶은 어떤 인물들, 그리고 인물들의 어떤 사연, 그리고 그들의 진정성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극단인데 또 양극은 통한다고 켄 로치하고 그런 점에서 뭐 왕가희 감독하고도 통할 수 있겠다 싶긴 한데 저도 켄 로치 감독은 만나고 싶지만 못 만나는데 왕가희 감독 한번 같이 만나도록 합시다. 너무 영광입니다. 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야 정말 저요 상하이가 시간의 요술을 부리는 도시라는 거 전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하노이 제가 베트남을 11년 동안 4, 50번 다녀온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은 초록빛 정으로의 초대 하노이. 하노이를 정원과 연결시킨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김문경 감독이 감독으로서의 재능만이 아니고 작가로서 글장이로서의 재능이 저 이거 소설 포함해서 이 정도의 금솜씨를 만난 적이 거의 없다 그래도 과언이 아니에요. 제가 약간 좀 과장을 합니다만은 저는 없는 말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쯤에서 제가 이거 표사 이거 한두 시간이면 써요. 안 읽어도 돼요. 프롤로그만 읽어도 돼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원고 상태로 며칠을 걸려서 읽었잖아요. 그래서 이 책이 사실 이 여행이 끝나지 않기를 바랐어요. 그래서 제가 좀 그 다른 네 분의 표사에 비해서 한 꽤 긴 표사를 썼잖아요. 네. 표사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제목부터 심상치 않은 이 멋진 글은 저자의 장편영화 데뷔작 정직한 사람들처럼 솔직 담백하며 거침없다. 정말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야 이렇게 정직하고 이렇게 솔직하고 이렇게 거침없기 쉽지 않을 텐데 감탄 많이 했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를 떠오르게 한다면 이해할까? 이건 과장이죠. 과장이죠. 그 세계적인 네. 베스트셀러 작가인 무라카미 하루키를 제가 떠오르게 한다라는 건 과장이에요. 근데 저 진심으로 무라카미 하루키를 떠올랐어요. 떠올리면서 이 책을 읽은 거예요. 이건 분명히 과장이지만 저는 진심이에요. 그래서 수준급 정보는 기본이다. 폭과 깊이를 겸비한 소양과 지식, 통찰 가득한 안목, 읽는 재미와 전문작가 뺨치는 글빨까지 치명적으로 매혹당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책에 소개된 여행지들에 가거나 영화들을 보게 된다면 내 손엔 이 역조가 들려있을 것이다. 아마 이걸 듣는 사람은 야 전찬일이 진짜 뻥이 심하지만 이건 해도 너무하다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저 진심이에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책을 그래서 꼭 소개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모신 거예요. 완벽한 낯선 낙원이면서 쿠바. 자 이게 참 이거 다 제목 김 감독이 붙인 거예요? 네. 제가 날아다니면서 느꼈던 감성을 한 문장으로 다 정리를 해서. 그리고 인도 정말 가면은 인도는 다시 가고 싶지 않은 곳인데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영혼을 울리는 속삭임이래. 와, 나 진짜 정말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인도 여기서 보면 인도 고생한 게 정말 맞아요. 실감 넘치게 네. 나오는데. 인도에 가서 인생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느낌이어서 막 길거리 그냥 걸어다니다가 막 눈물 흘린 적도 있고 그래서 실제 제가 느꼈던 감정을 그대로 압착해서 한 문장으로 썼습니다. 영혼을 울렸다. 저는 이 영혼을 울리는 속삭임 사실 전적으로 동의해요. 그래서 인도를 다시 가는 게 아직 못 갔는데 기회 되면 꼭 가서 제 한 달 살이 하고 근데 현실적으로 한 달 살이는 시간을 뺄 수가 없어서 못 하는데 꼭 가보고 싶은 스페인 붉게 타오르는 정열의 땅. 우리 스페인 정열은 뭐 다 알고 있으니까 여기 또 우리 저기 이 영화에서 페드로 알모도바르 귀향을 소개했잖아요. 네. 그리고 저기 우디 우디 앨런. 앨런의 네. 이 영화는 제가 미처 보지 못했는데 내 남자의 아내도 좋아. 아우 제목 진짜 제목이 확 끌려. 스페인스러워요. 그 영화도. 스페인스러워요. 네. 거기서 뭐 스칼렛 요한슨이 나오고 빼놀로 나오고 그러는데 이 영화가 그런 점에서 이게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영화거든요. 우디 앨런 영화 중에서는. 근데 저는 이제 우디 앨런 감독님 영화 거의 다 좋아하는데 사실 우디 앨런 감독님을 좋아해서 탑5 안에 드는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사실 제가 이 11이 챕터 중에서 가장 반한 것은 이 네 번째 장이에요. 정체된 시간, 느리미미아, 포르투갈. 스페인과 포르투갈 붙어 있잖아요. 네. 근데 옆에서는 막 뜨겁게 타올라. 근데 그 옆부분 정체된 시간, 느리미미아, 포르투갈.
이게 일반적으로 포르투갈과 연관해서 그렇게 이야기되는 겁니까? 아니면 김문경 감독만의 어떤 특별한 생각입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갔던 감성 그대로 작성을 했는데 네. 이게 스페인은 정말 뜨겁다, 사람들의 에너지가. 이런 느낌이었다면 비행기 1시간 타고 정말 1시간만 이동을 했는데 갑자기 시간이 0.5배속으로 흐르는 느낌이었어요, 포르투갈은. 그래서 느림의 미학이라는 문구를 썼습니다. 그러면 인생을 거기 포르투갈 가면 2배 더 오래 사는 건데, 그죠? 그래서 네, 그 네. 마누엘 데 올리비에라 감독이 100살 넘어까지 150은 그렇게 오래 사신 게 포르투갈, 사실 리스본행 야간 열차, 저도 뭐 봤습니다만은 이걸 읽으면서 리스본 야간 열차를 다시 한번 봐야 되겠다. 그리고 저는 지금 이 책을 그 매부쇼 시네마 지옥에서 소개를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면서 영화를 한 편을 이제 골라가지고 이 책을 소개한다 그러면은 내가 그 시네마 지옥에서 추천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데 추천 안 했으면 리스본행 야간 열차를 추천하면서 그러면서 이 책 때문에 하는 거다. 포르투갈 우리 갑시다. 어? 그래서 이 책은 제가 정말 주저없이 여러분들한테 강추하고 싶은 게 여행의 맛. 저 한 100개의 나라 100개 도시 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난 한 군데도 안 간 것 같아. 이 책을 읽다 보니. 어쨌든 이 책은 꼭 사서 들고 여기 나라와 도시를 가면은 정말 도움을 결정적으로 받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 소개된 18편의 영화들. 소개가 안 보셨으면 찾아보시면 되고, 봤으면 다시 한번 보면은 우리 그 김문경 감독의 이 안목이 있는 이 해설을 통해서 영화가 새롭게 다가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이 책을 소개를 했는데 뭐 조회수는 많이 나오지 않더라도 이 시청자분들한테 한번 이 책에 대해서 직접 사실 제가 쓴 글보다 평론가님이 너무 좋게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하게 너무 좋게 말씀을 표현을 해주셔가지고 약간 조금 부끄러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뿌듯한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요. 제가 정말 34개국 다니면서 가장 영화적이었던 나라들, 도시들을 압축해서 영화와 함께 소개하는 그런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좀 해외여행을 계획 중이신 분들이라면 한 번씩 책을 찾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 직전에 마지막으로 아까 정직한 그 사람들의 네. 감독이잖아요. 네. 이거를 보시는 분들은 또 정직한 사람들이라는 영화를 찾아볼 수 있으니까 이 영화는 어떤 영화입니다라는 간단한 소개 말씀을 들려주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정직한 사람들은 작년 6월에 이제 개봉을 했고 여러 OTT에서 이제 감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현대 시대를 살아가는 20대들의 우픈 이야기, 그런 현세태를 그린 재밌는 코미디 영화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시는 분들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칸차질의 시네킥, 영화처럼 걷고 여행처럼 찍다라는 따끈한 영화 여행서를 최근에 낸 김문경 감독과 함께 했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